연산과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짜고짜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구문 같은 거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코딩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단어,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일이고요. 컴퓨터는 계산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 연산, 사칙 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이 아니라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사실 많이 있어서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나 지금 파이썬을 쓰고 있었으니까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이트를 계속 이어서 이용을 해볼게요. replit.com 로그인이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네. 이 로그아웃이 안 되는구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보시고요. 이걸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메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파일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계산을 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5 더하기 4 계산이 끝난 것 같은데 5 더하기 4는 9라고 아무 데서도 답을 주지 않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구나. 이게 문제구나. 5 더하기 4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5 더하기 4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썼더니 아무 답을 주지 않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내가 지금 받고 싶으니까 혹시 이렇게 는? 물어봐야 되나? 에러 났어요. 신텍스 에러. 이런 물음표 같은 이런 거 없다. 는만 붙이면 안 되나?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내가 쓰고 싶단다고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렇게 써준다고 해서 얘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오,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컨트롤 I 5 더하기 4
제너레이트. 뭐야, 네 맘대로 계산해서 주면 어떡해? 코드를 알려줘야지.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얘는 아까 9를 출력을 했는데 프린트라는 말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오, 잘했어. 런 시켜보고 9가 나오면 잘했다고 해줘야지. 안 나오면 꽝이야. 없는데. 여보세요? 결과가 없는데요. 프린트한 결과를 어디에 주셨죠? 똑같은 메시지만 주고 메시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아까는 없던 결과가 여기 튀어나왔네요. 9. 아, 이게 콘솔이라고 부르는 창이군요. 여기 코드가 왼쪽에 있고 콘솔이 오른쪽에 있고 뭐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콘솔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크기 조절이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가 9를 줬어요. 5 더하기 4를 계산한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5 더하기 4 대신에 프린트만 쓰고 싶으면 프린트 헬로 이거 출력해라 그럼 출력해줍니까? 일단 여기 메시지가 이만큼이나 떴잖아요. 출력 실패할 줄 알고 있었어. 뭔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줄 때부터. 그럼 이제 뭐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했는지 좀 알아봅시다. 헬로라는 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대요. 헬로를 그냥 화면에 띄우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대. 근데 여기서 뭘 추천했냐면 사라졌네. 여기에 따옴표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따옴표를 쓰면 출력을 잘 해주냐? 따옴표 써볼까요? 코드를 잘못 만든다고 해서 막 엄청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에러 났다고 메시지 뜨고 말고요. 그래서 잘 몰라도 처음에는 일단 쳐보고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의 에러 메시지를 읽는 게 좀 중요합니다. 구도 출력했고 헬로우도 출력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알파벳을 출력을 하고 싶으면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되고 숫자를 계산해서 넣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오케이. 프린트 헬로를 작은 따옴표 안에 넣으면 이것도 해주냐?
이것도 해줘요. 똑같은 결과를 주네요. 그래서 파이썬은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한다. 다시 4층 연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해볼 건데요. 프린트 다음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5 더하기 가로 열고 4 곱하기 3 더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2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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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오케이. 그럼 가로 하나 둘 셋. 가로가 하나 더 많잖아. 그럼 에러가 나겠죠. 아, 네. 끝에 남아있는 게 딱 맞지 않는다. 없애라. 그리고 이게 라인 5번째 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여기 라인 번호가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5번째 줄에서 지금 틀렸다고 빨간 줄까지 쳐줬어요. 지워.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뭐랑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였냐면 저거에 대한 답을 제가 20으로 출력을 했는데요. 5, 4, 3 만약에 5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가로가 없이 이 계산을 수행해라 라고 하면 이거 지금 인공지능이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뒤에 칠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세상이네요. 자, 이 5번째 줄의 결과와 6번째 줄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아,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가 진짜로 20인가요? 지금 가로를 이렇게 쳤으면 3에다가 12 더하면 15잖아요. 15. 그죠? 3에다가 12를 더하면 15야. 거기에다가 5 이렇게 했어. 그러면 20이지. 그럼 얘도 12를 하고 8을 더하는 거니까 20이지. 똑같이 돼요. 이거는 가로를 치나마나 계산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요렇게 해볼게요. 가로를 하나 더 치면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3 더하기 3 6 4 24 한 다음에 더하기 5 그럼 29가 나와야 돼. 위에는 29 밑에는 20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니까요. 컴퓨터도 그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네. 가로를 인식을 해요. 사람이 수학 시간에 쓰는 가로의 규칙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4층 연산. 수학 산수를 지금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더하기 아까 했던 더하기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점점 곱하기 나누기도 해보고 싶어요. 나누기 빼기도 되나요? 7 빼기 4.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거 프린트 이건 뭐야? 7 4 지 맘대로 막 뭘 추천해주지? 프린트 7 4 프린트 7 4 신기하네. 여러 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다 어떤 계산을 하는지 결과를 좀 봅시다. 생각할 때 얘는 11이 나왔으면 좋겠고
얘는 7, 4, 28이 나왔으면 좋겠고 얘는 나누기니까 1.75야. 1.75야. 되게 똑똑하네. 1.75가 나왔으면 좋겠고 얘는 3. 그렇지 3. 내가 안 쳤어. 그 다음에 얘도 3이야? 얘는 뭔데 3이야? 3? 3이 뭐지? 7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나 남냐? 그 다음에 이거는 1? 얘는 뭔데? 얘는 몫이 이만큼 나온다. 몫이 저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몫과 나머지를 쓰는 거랑 그냥 나눠서 1.75가 나오는 건 다른 숫자를 주는군요. 그리고 이것도 했는데 얘는 뭐지? 7, 7에 49 곱하기 49 7의 4제곱 하면 이렇게 나오는군요. 근데 7의 4제곱 암산을 못해서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맞냐? 11, 28, 1.75, 3, 3, 1, 2401. 그렇군요. 계산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빈칸 줄 인식 안 하고 있고, 여기도 안 하고 있죠. 그런 거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들은 다 뭐라고 이제 부르는 거냐면 요거 다 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계산을 위해 연산하기 위해서 쓴 거. 아까 따옴표에 쓴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열은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연산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샵 뒤에 쓴 건 주석이에요. 컴퓨터는 읽지 못하고 사람만 읽는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뭐 맨날 이렇게 계산기를 프린트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이제 성가신 일이니까 요런 게 계속 이렇게 노가다처럼 쓰면 코딩을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의 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수라는 걸 설정을 좀 해볼게요. 더하기 계산을 할 건데요. 프린트 1 더하기 숫자 2 말고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 잘 모르겠어서 그 해당하는 값을 그냥 어떤 임의의 숫자라고 주고 A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로 해라. 얼마랑 얼마를 더해달라. 눈을 깜빡여라. 예, 각종 방법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저 A에 해당한 숫자를 1에다 더해라 라는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B랑 A랑 더 하고 싶어요. A도 입력받고 B도 입력받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더하기를 계산하는 수식이 된 거고 A랑 B가 바뀌어도 더하기의 규칙이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저 A랑 B를 이제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런 시켰을 때에는 틀림없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B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16번째 줄에서요. 라인 16번째 줄에서 B가 전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다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뭘 해주냐? 이 A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이미 B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B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B는 200이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2401까지는 출력했죠. 그리고 나서 A가 이번엔 정의가 안 됐어. 그럼 A도 하자. A는 300. 그럼 마지막에 500 출력해주냐? 아, 출력해줘요.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숫자를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꾸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 이 수식이 엄청 복잡하고 아니면 여기에 다단계로 계속 막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74, 74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반복해서 쓰는 걸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에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뒤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쓰고 싶어서 되는지 봅시다. 되지 않아요. 왜냐면 17번째 줄 앞에 B가 뭔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뒤에 알려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수는 앞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리는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터틀을 가져와서요. 삼각형을 그릴 건데 터틀 포워드 120 터틀 레프트 LT도 되는구나. LT 120 터틀 포워드 120 또 돌아 터틀 포워드 120 돌아잖아. 돌아 터틀 레프트 120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여기 오타 있었네. 터틀 아웃풋 그렸냐? 콘솔에서 600까지 계산하고 멈췄네. 왜죠? 왜죠? 여기에 빨간 줄은 왜 그어졌죠? 인포트 터틀 맞잖아요.
FD를 인식 못하나? forward, left, forward, left, 다시 위에 건 이제 지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왜 되지? 그림이 그리고 사라졌네. 아까도 그림이 그리고 사라진 거구나. 터틀을 사용해서 스크린을 하나 열어가지고 그 스크린에 삼각형이 그려지다가 끝나버렸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는 코드를 어떻게 했었는지 봅시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드가 my 스크린을 일단 열어서 스크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 좋은 거구나. 스크린을 하나 열었어요. 근데 스크린을 열고 나면 WN을 열고 나면 이렇게 해서 매번 터틀이라고 쓸 필요 없이 뭘 하나 정의를 했어. 트라이앵글 그리려고. 그럼 여기가 좀 더 간단해져요. 간단해지는 것도 좋은데 남이 코드를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돈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얘를 열었어. 그 다음에 트라이라고 터틀을 다시 만들어서 걔를 전진시킬 거야. 아이 그래도 꺼지네. 걘 왜 안 꺼졌지? 꺼지라고 할 때까지 꺼지지 말라? 라고 꺼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찾아봅시다. 요렇게 하면 종료, 그렇지 않으면 종료하지 마. 요 WN인데요. 꼭 WN이어야 하진 않아요. 이름은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우람. 이렇게 하면 안 꺼지는구나.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 그냥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종료의 미션을 이렇게 주면 얘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면 꺼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런 미션을 주면은 아직 클릭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는 거죠. 13번째 줄에서 막혀가지고 이런 상태로 있어요. 얘를 다르게도 써봅시다. 터틀을 불러올 건데 T라고 불러와 볼게요. T라고 불러왔더니 T의 스피드를 써보라네. 스피드도 결정해 봅시다. 지난번에 좀 느리게 한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얘를 T라고 다 바꿔볼게. 아, 이건 꺼졌어. 왜죠? 터틀이 디파인 되어 있잖아요. 터틀이 없어요. 왜냐면 T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T라고 바꿔줘야 해요. 같은 동작을 하는데 요런 방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요런 방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었다. 자, 조금 천천히 그렸어요. 삼각형을. 지금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삼각형을 그리긴 그리는데 변의 길이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저 삼각형의 크기를 한 5 정도? 사이즈? 50 정도의 사이즈? 얘도 50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또 50 정도의 사이즈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삼각형의 크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원하는 크기를 만들려고 지금 3번이나 얘를 바꿔 썼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한 변이라는 길이의 뜻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되는구나. 요건 따옴표가 안 붙었어요. 변수기 때문에요. 문자열은 따옴표가 붙고 그렇지 않은 건 따옴표가 붙지 않아요. 얘를 이제 더 200 이렇게 바꾸면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변수를 설정하는 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사이즈를 또 바꿔가지고 이따만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변수의 사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연산과 변수 후에 또 기본적인 것이 또 있어서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 일단 반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2번, 3번. 이렇게 되는 작업을 줄수를 조금 줄일 수는 없을까? 어차피 이렇게 회전하고 돌고 하는 일이 똑같은데 요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창을 하나 더 띄워서
파이썬 연습할 코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아까 썼던 문자열 한번 출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헬로우 한번 나왔어요. 근데 좀 많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얘를 10번 써봤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건 작동을 하지 않는군요. 11번 써봤습니다. 11번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진짜로 나오네.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글이니까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10번 쓰고 끝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10,000번, 100,000번, 1억 번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1억 번씩 타이핑을 할 수 없잖아. 컨트롤 V도 진짜 정도 것이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반복해서 그냥 해봐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시켜보겠습니다. 요게 범위 10번 범위예요. 10번 범위에서 x를 계속 이제 반복해라. x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복해라. 아,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뭐 때문에 에러 났냐? 라인 첫 번째 줄부터 에러였는데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다. 여기 이제 빨간 삼각형 보이죠? 저 자리에 얘를 넣어줘라. 아, 진짜 친절한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서 에러 났다. 왜 에러 났지?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왜 에러를 내는 거지? 여기에 for를 사용한 반복문을 설정을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반복을 할 거냐? 뭘 반복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반복을 할 때에는 얘를 들여 써줘야 된다. 제가 이제 앞에 띄어쓰기 했어요. 띄어쓰기 해서 들여 쓰면 요걸 인식을 하는구나. 근데 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으니까 보통 띄어쓰기 잘 안 하고 탭으로 밀어줍니다. 조금 많이 들여 써주려고. 그래도 작동을 해요. 탭을 2번 쳐볼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레벨이 안 맞아. 얘를 그럼 밀어 넣어. 그럼 맞아? 아, 이건 맞아.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그러면 아예 밀어 쓰지 마. 폼은 밖으로 꺼내. 아, 그러면 헬로까지 10번 반복하고 월드는 이 10번이 다 끝난 후에 한 번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복을 할 건데요. 반복을 하라라고 설정을 해놓은 범위 안에 포함된 활동을 들여쓰기로 설정한다.
그렇지 않은 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어요. 근데 x가 지금 변수란 말이에요. 변수. x를 이렇게 쓰려고 보통 x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내가 따옴표를 여기 콜론을 이렇게 할 때 얘가 벌써 x에다 뭘 하라라는 걸 추천해 줬었는데 프린트 x를 해보아라. 오케이. 프린트 x를 해보자. x가 없어도 코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프린트 x를 해봐라 라고 하면 뭘 해주냐? x가 0부터 9까지 늘어나는구나. 저게 레인지 10이라는 거는 요 x의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뭔가를 해라 라는 걸 뜻하는 것이군요. 얘를 써주지 않아도 x는 계속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x는 자동으로 바뀔 거지만 써주면 확인을 할 수 있다. 필요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0까지인데 1부터 10까지가 아니고 0부터 9까지다.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코드입니다. 반복문이었고요. 그럼 반복문을 이용하면 삼각형을 조금 간단하게 그릴 수 있냐? 간단하게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좀 아까 했던 것처럼 for문을 사용해서 for in range 3 3번 반복하라. 같은 동작을 3번 반복할 건데 들여쓰고요. 이 뒤에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삼각형이 그려질 것이다. 이게 사실 삼각형이면은 참고하겠는데 막 12각형을 그려라 이런 문제면은 조금 반복문을 사용하고 싶어지겠죠. 이렇게 해도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의 범위. 그럼 x가 0, 1, 2 이렇게 변하겠죠. 0, 1, 2 변하는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삼각형을 그려준다.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오각형을 써줍니다. 오각형을 써주고요. 근데 몇 도를 회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몇 도를 회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앵글을 밖에서 계산해서 넣어줍시다. 앵글이라는 변수를 정하고 앵글을 오각형의 각도가 얼마지?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생겼잖아요. 삼각형 하나에 내각에 하면 180도고 이걸 5로 나눈 게 하나의 각이잖아요. 근데 회전은 180도를 기준으로 몇 도를 돌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걸 해봐라. 근데 200이 좀 크다. 50. 이렇게 하면 이제 오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 오각형을 이렇게 변을 하나 긋고 이렇게 변을 하나 해서 삼각형 3개
그러면 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제 x축을 그어놓으면 x축에서 요 1사분면 방면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그 회전하는 각도가 얼마냐 라는 걸 앵글이라고 변수로 받은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원 같은 이 한 변의 길이 50 이런 거는 그냥 써줘도 그만인데 이런 계산을 여기다 쓰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잖아요. 어디서 틀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 이런 식의 이제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코딩은 수학 시간인가? 약간 그렇습니다. 네. 컴퓨터 코딩은 수학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반복문까지 알아보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연산, 그리고 이런 변수, 반복문